지금부터는 기하학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기하학. 이 기하학이라는 건, 기하라는 거는 어찌기 어찌하자인데, 이게 영어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지하가 기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지흐어, 중국말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 서양 학문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유클리드 원론을 번역하면서 기하란 말을 썼어요. 아마 지흐어, 지오하고 지오메트리에서 이것과 발음이 유사해서 음차를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이제 이게 어찌란 뜻이잖아요. 어찌기 어찌하. 그래서 밭의 넓이 또 땅의 넓이가 어떠한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사실 기하학의 그 질문들, 이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다 이제 그걸 명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떠한가를 묻는 거니까, 뭐 음차를 하긴 하지만, 음차라는 것 발음을 빌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뜻도 유사한 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서양 거를 번역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어요. 기하학. 그래서 기하학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지오메트리는, 지오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땅, earth. 그 다음 메트리는 measure. measure는 측량하고 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measure. 그래서 땅의 크기를 측량하고 재는 그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도형의 원리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간 그런 학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학이라고 하면은 study를 얘기합니다. study, 탐구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원리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기본 교재를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클리드 원론이고, 유클리드 원론, 이거는 한 23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만들어진,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수학자였는데,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주로는 이제 도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보다 약간 현대 르장드르의 기하학. 르장드르는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유클리드 기하학이 약간 이제 아주 오래되어 있고 학생들이 다루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현대화 시켜서, 물론 현대화 됐다고 해도 100년 이상 된 건데, 그렇게 좀 바꿔놓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을 약간씩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제가 학생들 여러분이 조금 통찰력을 갖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 원론만 해도 몇 페이지만 가도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현대 수학에서 배우는 어떤 도형 파트는 약간 다른 부분, 너무 현대화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접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클리드 원론에 나온 르장드르 기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거의 모든 논문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도 사실은 뭐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고 유클리드 원론에 소개된 그런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 방법, 설명의 절차들,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원래는 엘리먼트예요. 영어로는 E-L-E-M-E-N-T, 엘리먼트. 유클리드 우리말로 이제 원론으로 번역을 했어요. 엘리먼트라는 게 원소예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그 성질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기하학이라는 말로,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또는 원론,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의 구성은 첫 번째는 정의를 내려요. 정의. 여기서 정의라는 거는 정의롭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정은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define 하는 거예요. 의는 뜻이에요. 뜻이 있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뜻매김. 그러니까 사전이 하는 일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국어 사전은 늘 뜻을 정의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돌은 무엇이다. 그럼 돌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뜻을 정의해 놓은 거죠. 그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준이라고 있어요. 공준.
이거는 준이라는 건 기준인데, 준거, 기준. 약간 공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한자지만 공공의 이런 뜻이에요. 공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사하고, 사는 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근데 공은 공적인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밝혀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러니까 아주 공이라는 거는 널리 밝혀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널리 밝혀진. 그러니까 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 널리 밝혀진, 너무나 누구나 봐도 이해를 누구나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점과 점을 연결할 수 있다. 점과 점을 직선으로 이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뭐 굳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뭐 기준에 대해서는 쉽게 익힐 수 있는,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공이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세 번째는 공리라고 있어요. 공리. 악시엄이라고 하는데 공리라는 건 이론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냥 밝히 해당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건 공리라는 거는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증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명확해서 당연한 그런 이론을 우리가 공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A와 B가 같아요. 그리고 B하고 C가 같아요. 그러면 A와 C가 같다.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A가 B하고 같아요. 근데 B하고 C하고 같아요. 그러면 A와 C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증명이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인이하고 준우하고 키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준우하고 성철이하고 또 키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인이하고 성철이를 키를 비교하지 않아도 이 준우가 지금 중간에서, 준우는 서인이하고도 같고 준우는 성철이하고 같잖아요. 그럼 서인이하고 성철이는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서인이하고 성철이를 대어보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는 증명이 필요한 것들. 이것을 명제라고 보통 수학에서는 합니다. 명제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히 이제 가려내야 할 그런 과제예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그런 과제,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어떤 문장들, 스테이트먼트, 보통 문장, 어떤 문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수학적,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어야 돼.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 애매모호한 건 안 되죠. 예를 들면 누구는 내 친구, 예를 들면 성권이는 예쁘다. 성권이는 잘생겼다. 이런 것들은 참과 거짓을 이렇게 논하는 그런 명확한 어떤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학에서 다루지 않는.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 가지고 잘생겼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명제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사실은 참과 거짓이든 어떤 명확한 기준에 있는 그런 것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뜻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뜻을 매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삼각형이 무엇이고 각이 무엇이고 다 그것을 정확한 뜻을 정의를 하고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들, 뭐 예를 들면 원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렇죠? 한 점에서 동일한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 수 있는 거고, 직선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런 것들 어떤 누구나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에게나 널리 인정되는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이 공준이고, 그 다음에 공리, 증명이 필요한 어떤 이론들, 그 다음에 명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명제들이 있어요. 명제를 다루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 뜻과 공준과 공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유클리드 원론에 따르기보다는 제가 르장들이 기하학이 약간 조금 현대적이면서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통찰력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장들이 기하학 첫 번째 권에서 보는 어떤 정의를 먼저 내려볼게요. 르장드르는 첫 번째 이제 부피를 얘기합니다. 부피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간이죠. 한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차지하고
갖고 있는 그 크기, 그것을 우리가 부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를 부피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이제 주로는 body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입체라고 번역을 주로는 합니다. 입체라는 거는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하고 입체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입체라는 거는 어떤 대상 물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물체 갖고 있는 게 부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는 어떤 물질이 다 차 있어요. 사실은 공기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다른 물체가 거기 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 사실 그 물체가 뭘 점하고 있느냐면 공간에서 뭘 점하고 있어요? 부피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가 물의 위치예요. 여기 스티커에다가 붙여놨죠. 이 물의 위치. 이 물의 위치인데 여기 이 물에다가 이 물이 찬 이제 그릇이죠. 여기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풍선이 물을 밀어 올리겠죠. 그러면 풍선이 이 공간, 물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서 풍선이 그 차지하고 있던 그 크기는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풍선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쭉 올라가죠. 그럼 풍선이 이 물이란 곳에 집어넣어졌을 때 무엇을 차지하고 있죠? 이 공간에서 그것이 우리가 부피라는 거예요. 풍선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 크기를 부피예요. 그 부피만큼 물을 끌어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물체는 그래서 공간 안에서 뭐를 갖고 있다? 공간을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피라고 그래요. 부피.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부피를 정했어요. 두 번째는 면이라고. 면은 이제 surface예요. 이 부피는 영어로 볼륨입니다. surface라는 건 뭐냐? 면이라는 건 뭐냐? 면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그 주변을 둘러싼 공간과 그 물체를 구별짓는, 명확하게 구별짓는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주변 공간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짓는 그러니까 공간, 주변 공간과 그걸 둘러싼 공간과 그 물체가 맞닿는 그 경계, 그 끝, 겉, 이것을 우리가 면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주로 이제 겉, 또 표면, 어떤 경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굴을 만져보면은 이 표면 있죠? 표면. 이것을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이라고. 겉, 완전 겉. 그것은 공기하고 지금 공간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하나는 이제 공면이 있고 하나는 이제 평면이 있겠죠. 공면은 특별하게 영어에서는 다른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그냥 surface면 면이에요. 면이면서 공면이에요. 더 큰 의미라는 거죠. 평면은 plane이라고 해서 아주 평평한, 구부러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고, 공면은 꼭 평평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면을 우리가 공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공면이에요. 좀씩 구부러져 있고, 틀려 있고, 뒤틀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이라는 거는 그 물체를 둘러싼 어떤 공간과 그 물체의 경계면, 그 겉,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별짓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선이라는 거는 면과 면이 만나는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면과 면이 만나는 곳,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대상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면이라는 거는 이게 면이에요. 지금 이게 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간, 주변 공간하고 이 물체를 아주 구별짓는 이 겉에 요것이 면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여기가 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무엇이다? 여기가 지금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찬가지 여기도 선이죠. 면과 면이 만나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는 그곳을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번째, 선과 선이 만나는 것은 점이에요. 선과 선이 만나는 것은 점이다. 포인트라는 거예요. 르장드르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토대를 두어서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사실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경험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부피를 먼저 인식을 하고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공간하고 구별짓는 자기 자신, 물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그 테두리, 그것을 면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을 선이라고 하고 선과 선이 만나는 것을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면 이 지점이 점이라는 거죠. 점. 점 포인트.
영어로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점은 유클리드는 첫 번째, 지금 르장드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부피, 면, 선, 점으로 정의를 했지만 유클리드는 모든 기초를 점에 두었어요. 점. 포인트라는 거는 점은 부분이 없다. 점은 쪼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점은 no part, there's no part. Point, a point has no part예요. 그러니까 파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P-A-R-T. 파트라는 건 이제 부분이에요. 점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점은 물리적인 어떤 크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면 점은 부분과 전체를 쪼갤 수 없는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먼지 같은 것도 사실은 더 잘게 쪼갤 수 있고, 분자로 쪼갤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원자로 쪼갤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점점점 계속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은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은 쪼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큰 점이 있다, 작은 점이 있다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말의 점은 사실은 얼굴에 있으면, 그쵸?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점은, 우리말로 점은 얼굴에 난 점, 이거는 크기가 있거든요. 큰 점이 있고 작은 점이 있고, 그쵸? 이건 마치 물리적으로 뺄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근데 수학에서의 점은 크기가 전혀 없어요. 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만 갖고 있어요. 위치값. 위치 정보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의 특징은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주도가 있고, 제가 태어난 고향이 여기 보령이에요. 여기 보령. 여기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어 놓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보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점을 찍어 가지고, 여기서 점은 크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주변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쳤겠죠. 영역을 정하겠죠. 그렇죠? 점은 크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단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만, 위치 정보만 제가 점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점이 크다 작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점은 오직 크기는 없고 위치 정보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체 또는 입체라는 건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게 부피였고, 볼륨, 그리고 면과 선과 또 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사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 거거든요. 그거는 감각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수학은 이것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감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수학은 훨씬 더 이거를 감각을 뛰어넘은 추상화를 거쳐서 구체성을 다 띄워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그 우주의 아주 먼 곳에 사실은 빛나는 어떤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점일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이 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별에 점점 우리가 가까이 간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빛이 아주 희미하게지만 점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 점이 원래 있었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저곳에, 그곳에 늘 있었던 그 별, 그 별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있었어요, 사실은. 그쵸? 점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밀키웨이가 막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체망원경, 아주 좋은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보인다. 그럼 이 지점이라고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지점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보면 보여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름과 개념들의 토대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서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실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걸 더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개념은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그런 것은 감각을 초월해 있다. 사실 면과 면이 만나서, 이 면과 면이 만나고 우리가 입체를 이루고, 이게 면이라는 것도 주변 서라운딩, 주변 공간하고 이 물체가 경계 맞닿는, 그래서 이 물체로서 인식하기, 테두리를 테두리를 인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빛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완전 깜깜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입체를, 이 부피를, 또 이 면을, 선을, 면과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손으로 만져면 있겠죠. 면과 면이 만나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이 없고 선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라는 건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추상화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다루는 점선, 면, 입체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어떻게 도대체 설명하려고 하지? 이번 시간 끝나고 점선, 면, 입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친구에게 설명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다시 생각이 안 나면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보고 다시 설명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이전 걸로 돌아가 가지고 또 익혀보고 자꾸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 말로 내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